도로 위에서는 차도 사람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안전 속도를 준수하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안전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 사망자 비중은 늘었다는데요. 왜 그런지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도로교통단 부산지부의 최지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전국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다행인데 요거 이륜차 사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비중이 늘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먼저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즉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네네. 사고가 좀 크게 증가했어요. 특징을 보면은 야간 시간대하고 주말 시간대에 사고가 좀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전국 통계를 좀 볼게요. 네네. 3년간 한 6만 2천 건 정도 사고 났고, 사망자 수는 한 1,500명, 부상자 수는 한 8만 한 1,000명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10년간의 그 오토바이 사고를 쭉 조사해 봤는데, 네네. 2019년부터 2021년, 즉 3년간 사고가 한 2만 건 이상 계속 매년 증가해 됐거든요. 많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시간대별로 이제 사고가 좀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오후 4시부터 한 10시까지, 즉 배달을 많이 시키는 시간이죠.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사고가 좀 집중되었고요. 그리고 요일별로도 예측이 되죠. 금요일과 토요일날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전국 통계고, 부산의 경우 좀 보니까요. 네네. 이 3년 동안의 발생 건수, 그다음에 부상자 수는 다행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이 사망자 수는 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수치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 통계로 볼까요? 작년에 우리 부산의 그 교통사고로 111명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로 21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약 한 20% 이상은 네.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다.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요점입니다. 네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배달 문화가 많이 확산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요거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는 뭘로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금방 말씀했듯이 네. 코로나19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 즉, 외출할 수 없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하고, 이미 그 배달 문화가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륜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사망자가 는다는 거는 그만큼 사고가 났다 하면 이제 크게 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다 보니까 더 이제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뭐 아무래도 과속도 하게 되고. 근데 오토바이 탈 때 좀 섬뜩한 이게 좀 헬멧 안 쓰고 타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뭐 벌써 저기 가 있으니까 뭐 단속은 쉽지 않지만 그냥 봐도 좀 위태롭거든요.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 즉 바퀴가 4개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차의 어떤 그 뼈대, 프레임이라고 하죠. 예. 이게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안에 운전자들은 그 프레임, 즉 뼈대에 의해서 충격이 흡수되고, 그러니까 좀 안전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대가 없죠. 네. 충격이 가해지면 그대로 이제 운전자한테 충격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충격을 좀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머리고, 그리고 얼굴, 다리, 팔.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자 수 절반 이상은 머리 충격에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헬멧을 써도 사실은 온몸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위험한데, 헬멧을 안 쓰는 거는 진짜 더 위험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토바이들이 이제 이륜차들이 길에서 보면 사실은 좀 법규 위반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막 요리조리 인도로 갔다가 또 차도로 왔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도 위험하지만 이 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도 그렇고 운행 중인 차량에도 위협이 되지요? 맞습니다. 저기 오토바이들 잘 보시면 신호위반, 교통신범, 난폭운전 많이 하죠.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하고 보도 위로 많이 주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그 부산 MBC 생방송 브라보랑 금요일날 방송이 됩니다. 예. 거기에 저도 이제 출연했지만
부산항교차로를 설정해서 30분 동안 맞아요. 이륜차 복귀 위반 실태 보았는데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대단히 충격적인데 30분 만에 복귀 위반을 몇 건 했느냐. 오토바이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96건 위반했어요. 네. 그러면- 1분당 한 3건 정도는 그냥 예, 그렇죠. 위반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예, 오토바이만. 네네. 그래서 제일 많이 위반한 게 뭐냐면 바로 안전보험 미착용. 이게 이제 26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통계를 또 살펴봤거든요. 네, 예. 이륜차가 교통사고 났을 때 다치는 사람이 보행자라고 이제 가정하면 이분들이 10건 사고 중에 한 25건 보행자가 다쳤어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네, 네. 오토바이는 차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도로 가고 오토바이는 차도로 가야 되죠. 네. 네. 근데 오토바이가 보도로 가거나 횡단보도로 가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고 네, 네. 중대법규 위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곁들여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뭐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토바이와 이게 접촉사고나 충돌사고가 났다. 다쳤다. 그러면 그 차량 운전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과실을 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는 네네. 겁니까? 어디까지가 맞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예.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네네. 지금은 오토바이가 잘못이 크게 되면 예전에는 그 약자보로 많이 접근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예. 아니에요. 지금은 오토바이가 잘못이 있다면 오토바이에 더 많은 잘못을 지금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도 그런- 이제 차량과 거의 동등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뭐 서로 법규만 딱 지키면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쭉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 크게 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속하는 거하고 의식의 변화 두 가지인데 예. 단속은 뭐 우리 그 사이카 안전기동팀이 있거든요. 연중 운행하고 각 세별로 단속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 예. 오토바이 운전자들 운전하시다가 상습적 법규 위반한 사람이 있거든요. 단속했어요. 단속하게 되면 이게 도로교통법 159조를 보면요.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그분을 이렇게 채용하는 법인이나 그 사장님들 있죠. 예, 예.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이 있어요. 그 양벌 규정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라이더뿐만 아니고 어떻게 그걸 고용했던 법인이나 사장님도 예, 예.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양별 규정이 있는데 검토하고 네네. 있다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양별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검토뿐만 아니고 지금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인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이나 사장님까지도 이제 처벌을 네. 하게 된다. 네, 네, 네. 한두 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 상습적으로 운전하는 분들 있죠. 네네네. 이런 것들 지금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의식의 변화 중요하죠.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뭐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토바이 그 번호판 후면에 있죠. 네네. 현재 무인 단속으로는 앞에만 단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야 이거 후면에 이제 요거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면에 이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설치를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부분 해결되면 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오토바이 전면에 이렇게 번호판 붙이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면에 이제 부착하게 되면 이게 양반으로 이렇게 그 반대와 찬성이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앞에 달게 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위험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 번호판이 이게 아. 운전자한테 바로 네. 이게 그러니까 차량은 될 수 뭐 있는 부분이- 본넷도 있고 좀 거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앞이니까. 그렇죠. 그게 그죠?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뭐냐면은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앞에 있는 번호판 좀 보실 수 있는데 네. 그걸 선뜻 도입할 수 없는 네. 부분이 바로 안전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으로 이 이륜차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당장은 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이게 처벌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고용주가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의 변화는 교육하고 캠페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이륜차 운전자 다 잘못되었다는 생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쿄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이륜차 잘못됐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 안전이라는 부분은 특정인만을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게 배달 문화 활성화가 되어 있죠, 지금은. 네. 근데 우리 시민들 배달이 좀 늦다 해가지고 제초하지 말고 안전하게 우리 배달할 수 있게끔 조금 늦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걸리는 게 배달을 시켰는데 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몇 분 빨리 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천천히 안전하게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최재현 교수였습니다.